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 알고리즘, 오늘은 눈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의 영향 때문인지 눈이 나빠지신 분들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과 전문의 박경주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경주입니다. 네, 한의사 장준수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의사 장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터 이하율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이하율이라고 합니다. 네. 하율 씨 보면은 이제 영상 만들기도 하고 많이 보시기도 할 텐데 네. 눈이 좀 시큰거리거나 좀 뻑뻑하거나 요즘 많이 안 좋죠? 아무래도 제가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하루에 3-4시간을 보니까 점점 눈이 침침해지고 시야가 좀 뿌예 보이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더라고요. 아직 20대인데 말이죠. 원장님 요즘에 그 이 눈 불편 호소해서 안과 방문하시는 분들 좀 많으시죠? 네, 많습니다. 예. 예. 특히 이제 요새 같은 때는 날씨 자체가 건조하니까 계절적으로 이게 건조한 그런 기후랑 겹쳐서 요새 많이 내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구나. 안구 건조증이 불편한 겁니까? 아니면 증상이어서 좀 고치거나 좀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건조증은 눈물이 마르면서 오는 불편함이기 때문에 네. 이거 자체가 이제 뭐 눈을 망가뜨리거나 뭐 눈에 해를 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예. 그냥 방치하면은 혹시 뭐 질환으로 연결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질환으로 연결되진 않는데 예.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예민해지세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뭐 화병이 왔다는 분도 있고 주로 이제 요즘에 눈 나쁘다고 이제 말하는 거는 원인 태반이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영상 매체를 보기 위한 그 모니터 보는 거일 텐데 그것들이 어떻게 좀 눈을 나쁘게 하는 겁니까? 작은 화면을 우리가 포커싱을 해서 본다는 게 예. 눈 근육 입장에서는 많은 피로도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초점을 한 군데에 맞춰가지고 계속 그 장력을 이용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예. 그 피로도는 배가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TV를 보면 눈이 침침하고 어둡지만 자연에서 하루 종일 눈을 뜨고 놀아면 우리가 눈이 침침해지는 그렇진 경우가 않죠. 예.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치하고 똑같습니다. 블루라이트가 눈을 나쁘게 하는데 영향을 네. 확실히 미칩니까? 그렇죠. 요새 블루라이트 자체가 네. 많은 이제 병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황반변성에서 네. 이전부터 굉장히 많이 좀 나왔었거든요. 네. 인위적인 블루라이트 그런 것들이 우리 망막에 손상을 줘서 네,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일으킬 수 있고 또 최근에서 나오는 보고에 보면 이 블루라이트 자체가 녹내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어요. 요새 젊은 분들도 녹내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 면에서도 블루라이트는 꼭 차단하고 가급적 핸드폰 자체를 이렇게 의미 없이 보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삶에서 그게 쉽지는 않은 일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근데 요새 같은 데면 핸드폰 자체에 블루라이트 차단되는 기능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그거라도. 이용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눈을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녹내장 그러면은 뭐 이제 40대 넘어서 50대 넘어서 보통 이제 노환성, 노화에 따른 뭐 질환으로 인식이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진짜 많이 걸립니까? 저희 병원에서 와서 뭐 라섹이라든지 굴절 교정 수술해서 와서 보면은 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한 10분 중에서 한 4-5분 정도는 네. 녹내장인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러면은 라섹 오신 분들이 많아도 이제 30대, 네. 30대 이전인데, 아. 그러니까 나 수술해서 안경 벗고 싶어서 왔는데, 네. 그런데 이제 그 발견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아무런 증상이 없이 그냥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새 좀 느끼는 게, 요새는 젊은 분들도 녹내장이 굉장히 많구나. 예. 그 젊은 친구들은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학교율이 그쵸. 높아서 네. 그러다 보니까 눈을 많이 쓰면서 근시가 되게 심하거든요. 근시가? 그래서 근시가 생기면은 우리가 이제 눈 뒤쪽에는 망막이 얇아지고 시신경이 당겨지면서 네.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가해지는 손상에 대해서 음. 취약에서 녹내장이 잘 생기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우리가 이제 노화 과정 때문에 네. 혈액순환이 안 좋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녹내장이 생기고 있는. 내 안구의 지금 노화 상태라든가 건강 상태는 어느 정도일까? 자가 진단으로 간략하게 좀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노안을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테스트가 손을 이렇게 눈에 앞에 있어서 딱 당겨 오게 되면은 네. 이 손가락이 한 개로 보이다가 어느 시점을 지나면 두 개로 보이게 됩니다. 네. 근데 보통 그 거리가 한 15에서 한 20cm 정도 되는데 네. 그것들이 이제 당겼을 때 그 손가락 두 개 보였던 게 예전보다도 더 넓은 데서 두 개로 보이면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조절력 부족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노안을 간단하게 좀 할 수 있는데
아니면은 예. 평상시에 자기가 휴대폰 보다가 네. 예전에는 이렇게 잘 보였었는데 어느 순간에 돼서 떨어지니까 잘 보인다. 그럼 이거는 이제 두말할 필요도 없이 노안이신 거예요. 저도 네. 2개로 보이긴 한데. 노안이십니다. 백내장은 우리의 눈에 쉽게 말해서 우리 눈을 이제 사진기로 많이 비교하거든요. 네. 그 사진기의 그 렌즈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수성체라고 하는데 네. 그 부분이 보통은 이렇게 투명한 계속 유지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런 투명도를 잃고 안에서 뿌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백내장이래요. 저렇게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네, 뿌옇게 저렇게 이제 좀 뿌옇게 보이는 게 이제 백내장인 그러니까- 거죠. 그래서 이제 저게 이제 점점 심해지면은 시력도 이제 많이 떨어지고 잘 안 보이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나이가 먹으면서 네. 우리가 눈 안에 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효소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햇빛이라든지 아니면 뭐 방사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생활에 있는 스트레스든지 환경 오염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네. 그 노화 과정 때문에 자체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녹내장은 그러면 어떤 병입니까? 우리가 가운데 부분이 이제 중심 시야거든요. 네. 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보는 시야고 주변에 있는 시야가 있는데 녹내장은 시신경이 손상되는데 손상되는 부분이 네. 주변 시야부터 손상이 되거든요. 아. 그래서 말기가 돼도 시력이 1.0 나온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지나면은 마지막에 이제 중심 시야까지 없어지는 거죠. 아. 그때 우리가 이제 실명이라 하는 겁니다. 네. 녹내장은 말 그대로 시신경이 네.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양압이 높아서 그럴 수도 있고 네. 압력이 안 올라가는데 뭐 혈액순환이 안 좋다거나 앞서 말했듯이 근시 때문에 시신경이 땡겨지는 거라. 그게 이제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을 일으키는 그런 질환들을 시신경 손상? 우리가 총칭해서 녹내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아쉬운 게 네. 녹내장이라는 병 자체는 네. 대부분 굉장히 천천히 진행합니다. 아, 천천히? 그래서 아. 초기에는 우리가 이제 어둑어둑한 현상들이 나타나면은 네. 사람이 이제 그거를 보완하는 기전이 있어요. 네. 눈에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지하지 못하다가 네. 나중에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나서 네. 보통 한 중기 이상 진행되고 나서는 그럴 경우에는 침침하다 해서 오시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참. 우리가 이제 시세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시신경이라든지 한번 손상이 되면은 다시 이게 복구가 안 되는 그런 이제 고도로 분화된 그런 장기이기 때문에 네. 너무 시기를 낮추는 것은 늦춰버리면은 그때는 우리가 치료를 해도 치료 예후가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쉬운 건 녹내장은 한쪽만 오는 게 아니라 네. 한쪽으로부터 시작됐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양쪽으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네. 황반변성은 또 뭡니까? 황반면성은 녹내장하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황반면성은 빛이 모이는 망막의 시세포가 한가운데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이 손상이 일어나는 게 황반면성이세요. 아. 그러니까 그 녹내장은 주변 시야에 있던 거는 주변 시야는 잘 보이는데 초점을 맞추는 한가운데가 안 보이는 거죠. 그게 황반변성이 그게 거꾸로 황반변성.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중심부가 네. 검하게 되면서 네. 그 주변으로 해서 일그러지는 게 황반면성 특징이죠. 아, 왜냐하면 그러네요. 검은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손상된 부분에 있어서 시세포가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암점이 생긴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암점 주변에는 염증 때문에 물이 차면서 우리 첫받침에 물방울 뚫고 보면은 물체가 휘어져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저렇게 보이는 겁니다. 네. 이거는 왜 생기는 겁니까? 이것도 노화입니다. 눈의 망막이라고 아까 사진계 필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 부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변에 이제 조직에서 산소랑 그 영양분을 받고 그리고 이제 바깥으로 이제 노폐물을 빼내야 빼야죠. 되는데 네. 그런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그 노폐물이 쌓이게 된 부분에 있어서 안 좋은 혈관들이 자라 들어오고 그 부분에서 피가 터지면서 실명이 이제 일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럼 젊은 사람들도 황반변성이 있어서 많이 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황반면성이 상당히 더 드뭅니다. 아. 그리고 눈이 이 뇌 질환도 어떤 암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본다는 것은 사물에서 오는 빛을 우리가 눈이 받아들이고 네. 그거 자체를 그 뇌로 전달해서 뇌에서 그 물체를 인지하는 거거든요. 그려내는 거죠. 그래서 뇌에서 어떤 부분에 기능 이상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보이는 시야가 장애가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게 뭐 가장 대표적인 게 그 니아스체 선정이라고 그 우리 격투기 선수 최영만 네. 그 선수가 앓았던 병이 있는데 네. 그럴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시야가 많이 가려져 보이게 됩니다. 아, 네. 그러면 아까
녹내장처럼 그렇죠. 비슷하게 네, 만드는 비슷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 그게 이제 눈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그렇죠. 문제라는 뇌 거죠. 문제죠. 렌즈를 오래 끼면 좀 시력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눈에 스크래치도 나고. 각막에 있는 부분에는 이제 투명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혈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양분을 이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눈물에 있는 그런 산소라든지 그런 눈물에 녹아 있는 영양분을 가져오게 됩니다. 아니면은 주변에 혈관에서 확산이 해서 영양분을 받게 되는데 렌즈를 끼게 되면은 산소가 눈의 각막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저산소증에 빠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조직이 죽지 않기 위해서 주변에서 혈관들이 착착 자라 들어갑니다. 그런 혈관들이 자라나온 부분이 우리가 이제 각막의 윤부라고 그래서 네. 몸에서 우리가 줄기세포가 생성되는 곳 중에 하나거든요. 네. 줄기세포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세포가 분화돼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손상이 있고 그러면은 어떤 상처라든지 염증이 생겼을 때 재생 과정이 잘 안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상처 회복도 더디고 젊었을 때는 상관없습니다. 네. 나이가 먹어서 우리가 이제 노화 과정이 시작되는 40대가 되면은 네. 그런 부분들에서 염증이 생기고 계속 반복되는 건조증으로 고생을 하시는 거죠. 네. 제가 렌즈가 안 좋다는 것은 아니고요. 네. 렌즈도 올바르게 사용하면은 좋은 시력 교정 그 기구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 쓸 부분들이 좀 많이 주의를 해야 있는데 된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하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단 눈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 근데 저도 지키질 못해서 알겠습니다. 쉽진 않죠, 그게. 네. 균형 잡힌 식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면역력이라든지 염증을 뭐 누그러뜨리든지 그런 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제일 많이 환자분들이 오는 게 안구 건조증이고 또 눈꺼풀에 염증이 있어서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눈곱이 낀다고 해서 네. 우리가 이제 뜨뜻한 물수건 같은 거로 네. 찜질을 해준다든지 실생활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손을 비비는 거죠. 네. 네, 손을 비벼서 열이 나죠. 네. 그 다음에 눈을 감고 살짝 대면 눈이 따뜻해지면서 좀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으세요. 어머님, 제가 안구 건조증이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습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네. 이렇게 공기오염이 높을 때 그때도 또 눈물에 이렇게 염증들이 그 물질들이 녹아 들어가서 아. 건조증이 심해질 수 있거든요. 네. 일정 시간마다 네. 이렇게 환기를 시키는 게 도움이 되고요. 물 먹는 것 자체가 안구 건조증에는 도움이 많이 되세요. 물이? 아, 일단 수분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 많이 드시는 게 좋고 건조할 때는 예. 가습기 같이 주변에서 습도를 맞춰주는 것도 음. 도움이 되고 눈에 좋은 음식은 뭐가 있습니까? 뭐 황반면성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블루베리라든지 녹내장에서 빌베리에 있는 성분이 시신경에 많이 도움을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 습관 같은 것도 많이 좀 작용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녹내장 같은 있는 분들은 예. 녹내장이 있는 쪽으로 누워서 자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쪽으로 누워 자게 되면 눈이 눌리면서 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안압이 올라- 만약 오른쪽에 있다 가면은 왼쪽으로 누워 주무시라고 하고 아. 양쪽 다 있으면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라고 이야기하고 엎드려 자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네, 엎드려 자면 안 되죠. 네, 저는 녹내장이 있는 분들한테는 물을 많이 드시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예. 녹내장이 아닌 분들은 네. 물을 먹어도 안압의 변동이 없는데 예. 녹내장이 있거나 녹내장이 이제 위험 인자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먹으면은 안압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밤에 네. 우리가 똑바로 누워 있을 때 눈으로 가는 체액이 증가되면서 녹내장이 진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네, 물이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에 물을 드시지 말아가고 많이 물을 먹어야 된다면은 잘게 나눠서 드시라. 승모근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이게 긴장성 두통들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머리 쪽으로 연결돼서 네. 눈꺼풀 들어올리는 근육들까지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땡기면 안 좋은 자세라든지 계속 이렇게 수그리는 자세라든지 땡김이 있게 되면은 이 눈 주변부 쪽에 근육들이 같이 긴장이 되면서 같이 통증이 올 수 있어요. 머리로 올라가는 그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목 운동을 또 가볍게 해준다면은 눈의 피로감을 풀어주는데 도움이 될 거고요. 네.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좀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눈 영양제 요즘에 좀 많이 팔고 하는데 이런 것도 좀 도움 됩니까? 루테인도 챙겨 먹고. 루테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데 네. 루테인이 사실 나이 드신 분에 특히 이제 황반면성이 있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세요. 네. 근데
젊은 분들이 루테인을 먹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젊은 분들이라든지 어린 분들은 루테인을 넣으시면 안 돼요. 아 왜요? 루테인 자체가 원래 젊은 분들은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먹게 되면은 오히려 C세포 안에서 결정이 생겨요. 절대로 어린애들은 먹으면 안 되고요. 아. 네, 젊은 분들도 나이가 뭐 20, 30대 있는 분은 먹을 필요가 없으세요. 전혀. 네. 과유 불급인가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거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눈 운동, 저는 이제 그걸 기본 눈 운동이라고 부르는데요. 간단하게 눈을 상하, 그 다음에 좌우. 이때 고개를 안 움직이는 게 요령이고요. 가운데로 오셔서 대각선 좌측 위로, 그 다음에 중간으로 오시고 다시 오른쪽 대각선으로 오시고 중앙으로 오신 다음에 왼쪽 대각선 아래, 그 다음에 가운데로 오시고 오른쪽 대각선 아래로 온 다음에 자연스럽게 눈을 두 바퀴를 돌려주고 반대로 두 바퀴를 돌려주는 거죠. 손가락을 앞으로 펴서 초점을 맞추는 거죠. 수정체를 잡고 있는 근육이 볼록 렌즈로 대줘야 가까운 게 초점이 맞추면서 정확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통해서 수정체를 조절하는 힘을 기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시력이 좀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내가 노안이 왔나도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엄지로 눈 안쪽 위쪽을 누르죠. 꼭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위점. 근데 가운데 위점을 만져보면 이렇게 뼈에 홈이 있어요. 네, 그 홈을 엄지로 이렇게 만져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쪽의 바깥쪽 끝, 그쪽을 살짝 눌러주시는 거예요. 검지를 피시고요. 그 다음에 눈 아래 안쪽 꼭 눌러주시는 거죠. 눈동자 아래, 이걸 만져보면 신기하게 홈이 또 있어요. 잘못해서 눈을 찌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엄지로 광대뼈를 좀 잡고 하는 것도 좋으세요. 바깥쪽 아래, 네, 이렇게 누르고 살짝 비벼줘도 좋고요. 눈썹을 살짝 잡고요. 그대로 잡은 채로 미는 거죠. 눈물이 살짝 나면서 눈이 시원해지는 느낌 같고요. 눈 아래쪽을 그대로 훑어주면서 바깥으로 끝까지. 중지 손가락의 이 첫 번째 손톱 바로 아래쪽이 네. 뒤통수하고 연결되는 혈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뒤통수. 네. 이쪽으로 우리가 그 혈관이 지나가잖아요. 네. 근육이 또 잡고 있는 거를 긴장을 풀어주니까 눈으로 가는 혈액 순환에 도움이 돼서 해보시겠어요? 예. 하면 눈이 시원해져요. 머리도 좀 시원해지고. 좀 시원해지는 기분이 네. 드네요. 네. 즉각적이라 재밌어요 이게. 몸이 천장이면 눈은 900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나눈 얘기들 잘 활용하셔서 눈 건강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알면 고치고 이해하면 즐겁다 건강 알고리즘. 고생하셨습니다.